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나요? 너 우진이냐? 내 아들, 맞지? 어머니, 정말 당신이 맞나요? 하필이면 돈 많은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갑자기 아들이라고? 너무 우연 같은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아들을 찾았는데. 뭐가 문제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추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경상북도 안동시 외곽의 작은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집안 안방에서는 여든에 가까운 윤말순이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말순은 작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된 지 벌써 2년째.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창밖으로는 이웃집 영숙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숙은 가끔 말순의 안부를 묻긴 했지만 그보다는 동네 소문거리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윤 씨 집에 간병인 구한다던데 돈이 얼마나 들까? 하며 남의 살림살이를 캐는 게 일상이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낡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던 시절이었죠. 남편 박동수와 함께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던 그 시절이 지금은 꿈만 같았습니다. 동수야, 너라도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아들 박철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며 10년 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딸 박미영은 부산에서 살고 있다지만 명절에도 얼굴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오나? 며칠 전 먼 친척인 조미경이 간병인을 구해주겠다고 했던 게 생각났어요. 미경은 말순의 사촌동생 뻘 되는 사람이었지만 솔직히 말순의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대문이 열리며 조용하고 차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침대에서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조미경 씨께서 부탁하셨어요. 우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키는 보통이었지만 어깨가 넓고 손이 큰 것이 든든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말순은 힘겨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진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깨끗했어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일 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우진은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서류를 받아든 말순은 우진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어요. 가족은 있나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우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말순은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아려웠습니다. 그럼 일단 일주일만 해보시죠. 월급은 미경이가 정한 대로 줄게요. 말순은 우진을 고용하기로 했어요. 다른 사람을 더 알아볼 힘도 없었고 우진의 차분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우진은 그날부터 말순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말순의 세수를 도와주고 아침 식사를 챙겨드렸어요. 점심때는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말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점심때는 죽을 끓여주고 저녁에는 말순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해주네요. 말순이 고마움을 표했지만 우진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는 일만큼은 꼼꼼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진이 자신을 돌보는 손길이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정성스럽게 해주네요. 말순이 고마움을 표했지만 우진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는 일만큼은 꼼꼼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진이 자신을 돌보는 손길이 왠지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의문이 남았어요. 우진의 눈빛이 자꾸만 30년 전 헤어진 그 아이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내가 너무 외로워서 이런 생각을 하나. 말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말수는 갑자기 옛날 기억이 떠올랐어요. 1993년, 그때 자신은 26살이었죠.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도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 동수는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갔고 그 와중에 아이까지 생겼거든요. 아기는 예쁘게 태어났지만 말순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결국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보육원에 맡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이런 병쯤은 버리지. 말수는 여전히 그 일을 자신의 죄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우진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거든요. 하지만 우진은 말순이 잠든 후에도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우진이 말순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우진은 어김없이 일어나 말순의 하루를 시작해 주었어요. 세수 수건을 따뜻하게 데워 얼굴을 닦아주고 약을 챙겨 먹여드리고 아침죽을 끓여주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우진 씨, 고생이 많네요. 말순이 고마워했지만 우진은 늘 같은 대답만 했어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말순은 우진의 손길에서 단순한 직업 의식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돌보는 것 같은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특히 우진이 말순의 등을 마사지해줄 때면 말순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했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편안할까? 말순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은 남편 동수뿐이었는데 우진에게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우진이 호박죽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우진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진의 어깨선과 목덜미가 자꾸만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말순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어르신, 죽 다 됐습니다. 우진이 호박죽을 그릇에 담아 가져왔어요. 말순을 일으켜 세우고 등에 베개를 받쳐준 후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죽을 불어주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진 씨는 참 정성스럽게 해주네요. 진짜 아들 같아요. 말순의 말에 우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 같다고 하시니 기분이 좋네요. 우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깊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말순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말순을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말순이 일어서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이 재빨리 말순을 안아 일으켰어요. 어머니, 우진이 무의식적으로 외쳤습니다. 말순과 우진 모두 그 순간 멈춰버렸어요. 우진은 자신이 뭔 말을 했는지 깨닫고 당황했고 말순은 우진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실수였어요. 너무 놀라서. 우진은 얼굴이 빨개지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는 더 큰 의문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말순은 우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우진의 귀 뒤쪽에 작은 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말순은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입니다. 우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어려서 헤어졌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설마,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육원에서 힘들었겠네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다른 아이들은 면회오는 가족이 있었는데 저는 없었으니까요. 우진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을 말수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진의 말에 말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밤이 되자 우진은 말순 옆방에서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푹 주무세요. 어르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우진이 말순에게 인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말순은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얼굴, 그의 손길,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진이가 그 아이라면 말수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옆방에서는 우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작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지금의 말순과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당신이 맞나요? 우진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34년을 살면서 늘 궁금했던 엄마의 얼굴. 그 얼굴을 드디어 찾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새벽 2시쯤 말순이 갑자기 우진아 하고 중얼거리며 잠꼬대를 했어요. 옆방에서 듣고 있던 우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말순이 꿈속에서라도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도 기뻤거든요. 내일은 용기를 내서 물어봐야겠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말순이 자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도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평생 궁금했던 엄마에 대한 진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어르신, 아침 드세요. 우진이 죽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말수는 우진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우진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말수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말순의 집에서 지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말순은 우진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진 씨, 제가 젊었을 때 이야기 좀 들어볼래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어르신, 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이에요. 남대문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었죠. 그때가 1990년대 초반이었나.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우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둘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가 생겼죠. 말순이 말을 멈췄어요. 우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죠.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도 없었고 맡길 곳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순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결국 보육원에 맡겼어요.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말순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우진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르신,
그 아이는 분명 이해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우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였나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정우진. 그 아이 이름이 정우진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어머니가 맞나요? 말순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아, 정말 내가 맞니? 우진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0대 초반의 말순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육원에서 주신 거예요. 평생 간직해왔어요. 말순은 사진을 보며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그때 찍은 사진이야. 우진아, 정말 내가 맞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어머니?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우진이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너를 버린 엄마가 무슨 면목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말순이 우진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보육원 선생님들도 잘해주셨고. 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다녔니? 네, 장학금 받으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그 후에는 여러 일을 하면서 살았고, 지금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죠. 우진의 말에 말수는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혼자서 다 해냈구나. 엄마가 옆에 있어줬어야 하는데. 말순이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원망하지 않니? 말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진의 말에 말수는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제는 간병인과 환자가 아니라 진짜 모자였습니다. 말수는 우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뭔지 물어봤고, 우진은 어머니의 손맛이 그리웠다고 말했어요. 보육원에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어머니 손으로 만든 도시락을 먹는 걸 보면서 부러웠어요. 어머니 밥맛이 어떨까 늘 궁금했거든요. 우진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많이 해줄게. 말순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우진도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평생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거든요. 우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4년 동안 찾고 싶었던 어머니를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웃집 영숙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거든요.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그 간병인이 윤 씨 아들이었다고?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할 큰 소식이었어요. 영숙은 당장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조 씨 부인? 큰일 났어요. 윤말순 시집 간병인이 알고 보니 그 사람 아들이래요. 34년 전에 보육원에 맡겼던. 영숙의 입에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조미경이 급하게 말순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그 간병인이 정말 이모 아들이라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맞아. 말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여기서 사실 거예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됐는데 어디 가겠니? 말순의 대답에 미경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미경은 말순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 아들을 찾았는데 뭐가 문제야? 말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부엌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미경이 자신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소문은 작은 마을에서 번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영숙이 입을 연 지 하루도 안 되어
온 동네가 말순과 우진의 이야기로 떠들썩해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영숙은 이웃집 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윤 씨 집 간병인 말이에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김 부인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영숙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남자가 진짜 윤 씨 아들이라는 거예요? 박 부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34년 전에 보육원에 맡겼던 아들이 간병인이 되어서 돌아온 거래요.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죠. 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필이면 자기 엄마를 모르고 간병인으로 왔다는 게 너무 우연 같은데 이 부인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이상해요. 혹시 처음부터 알고 온 게 아닐까요? 돈을 노리고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영숙은 우진이 밤에 말순의 서랍을 뒤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윤 씨 통장이며 인감이며 다 그 남자가 관리하고 있대요. 참 수상하지 않아요? 영숙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인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미경 씨한테 알려야겠어요. 그래도 친척이니까. 영숙이 제안했어요. 한편 말순과 우진은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만난 기쁨에 빠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릴 때 제가 어땠어요? 우진이 말순의 손을 마사지해주며 물었어요. 너는 정말 착한 아기였어. 밤에도 잘 울지 않았고 웃음도 많았지. 말순의 얼굴에 그리움이 스며들었어요. 그럼 왜 저를... 말순은 우진의 말을 막았습니다. 우진아,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엄마가 잘못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함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우진의 말에 말순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조미경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이모, 큰일이에요.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소문? 말순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진 씨가 처음부터 이모가 어머니라는 걸 알고 온 거 아니냐고 하네요. 돈을 노리고. 미경의 말에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가 이모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재산을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도 하고. 말순은 화가 났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주로 영숙 씨가. 그리고 이웃 부인들이. 미경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머니께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우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내가 나가야 해? 말순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만 행복하시면 돼요. 그날 저녁 영숙이 말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윤 씨, 괜찮으세요? 요즘 동네에서 걱정이 많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말순은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고맙긴 한데 별일 없어요.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참 많다던데.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노리고. 우진이 나와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피곤해하세요. 이만. 영숙은 우진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네. 정말 아들이 맞나 몰라. 증명할 수 있어요? 우진은 참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필이면 돈 많은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간병인으로 와서 갑자기 아들이라고? 너무 우연 같은데? 말순이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영숙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영숙은 뒤로 물러섰지만 계속 말했어요. 윤 씨, 속지 마세요. 요즘 이런 수법이 많다고 하던데. 우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말순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우진아, 어디 가려고 해? 며칠만 밖에 있을게요. 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우진이 말순에게 사진을 건네주었어요. 이 사진 잘 보관해주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안 돼. 우진아, 가지마. 말순이 울면서 우진을 붙잡았지만 우진은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진이 떠난 후 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은 갑자기 적막해졌고 말순은 우진이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겨우 찾은 아들을 또 보내야 한다니. 그날 밤 말순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우진이 어디서 자고 있을지 괜찮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30년 만에 만난 아들을 겨우 며칠 함께 지내고 또 헤어져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영숙은 집에 돌아가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 수상한 남자를 내쫓았으니까요. 이제 윤 씨도 정신을 차릴 거야. 영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자신이 진짜 모자를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집을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우진이 돌아오기만 기다렸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약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조미경이 와서 걱정했어요. 이모, 이러시면 안 돼요. 밥이라도 드세요.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진이가 없으니까 밥맛이 안 나? 내 아들이 어디서 뭘 먹고 자는지. 미경은 속으로 답답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이모 아들인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하지만 말순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우진은 마을 입구 여인숙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방에서 혼자 어머니 생각만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식사를 하고 계실까, 약은 챙겨 드실까 걱정이 끝이 없었어요. 우진은 매일 저녁 말순의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멀리서라도 어머니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게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TV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불안해졌어요. 혹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영숙이 말순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신문이 사흘째 그대로 쌓여 있었고 우유도 그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윤 씨 괜찮으세요? 영숙이 대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이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방에서 말순이 침대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윤 씨, 정신 차리세요. 급히 119에 신고를 한 영숙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자신이 우진을 내쫓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우진이 뛰어왔습니다. 아침에 집 앞을 지나다가 구급차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어머니. 우진이 말순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말순은 미약하게 눈을 떴어요. 우진이가 보였습니다. 우진아, 진짜니? 말순의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우진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당뇨 수치가 너무 높고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우진은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가는 동안 말순은 우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미안해. 널 또 보내서. 말순이 가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간 게 잘못이에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절대 안 떠날게요. 평생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은 말순은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며칠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당뇨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 우진은 자신을 자책했어요. 자신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말순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진아,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래.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병실에서 말순은 우진에게 말했어요. 우진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엄마는 내가 진짜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걸로 충분해. 우진도 결심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당당하게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그때 조미경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미경은 우진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진 씨도 오셨네요. 당연히 왔지. 내 아들인데.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경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의지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며칠 후 말순이 퇴원할 때 영숙을 비롯한 이웃들이 병원에 왔어요. 영숙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 씨, 죄송해요.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말순은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 씨,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남의 가족사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우진이는 제 진짜 아들이에요.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들이 섣불리 판단해서 진짜 가족을 갈라놓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우진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요.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말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진아, 엄마가 너를 잃을 뻔했는데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우진의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30년 만에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말순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찾고 싶었던 어머니를 만났으니까요. 우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30년간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첫날 밤, 말순과 우진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는 할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우진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 말순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어머니? 34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말순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보육원에 맡기던 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도 수없이 돌아서고 싶었지. 우진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 아빠는 일용직이라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엄마는 떡볶이 장사를 해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지. 특히 겨울이 되면 장사가 안 됐어. 추운 날씨에 길거리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 날이면 정말 굶기 일쑤였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진이 말순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정말 착한 아기였어. 배고파도 울지 않고 아픈데도 참으려고 했지. 말순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보육원에 맡기기 전 마지막 밤에 너를 안고 있으면서 생각했어.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손에서 자라면 더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 품에서 자던 아이를 남에게 맡긴다는 게. 말순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진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보육원에 가서 너를 맡기고 나올 때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어. 뒤돌아보면 다시 안고 오고 싶을까봐. 하지만 결국 뒤돌아봤지. 그때 내가 울고 있더라. 우진은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정말 없어요. 보육원에서도 늘 생각했어요.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정말이니? 정말 원망하지 않았니? 말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돌이 될 때까지라도 키워주셔서. 우진이 계속 말했어요.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리워할 때 저도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떤 분일까? 지금 뭘 하고 계실까?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 특히 어버이날이 되면 더 그리웠어요. 다른 아이들은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드릴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말순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어버이날만 되면 내 생각이 났어.
다른 사람들은 자식들이 카네이션을 달아준다고 하는데 엄마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 우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상자를 열어보니 작은 카네이션 브로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말순이 물었어요. 제가 첫 월급 받고 산 거예요. 언젠가 어머니를 만나면 드리려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30년이 늦었지만 말순은 브로치를 받아들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우진아, 고마워. 엄마가 평생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우진도 말순에게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어머니, 그 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다른 자녀는 안 두셨고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 그런데 너를 보낸 후 아빠가 많이 변했지.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일도 제대로 안 했어. 아마 아빠도 너를 보낸 게 괴로웠나 봐. 몇 년 후에 다른 아이들이 생겼지만 말순이 말을 멈췄어요. 그 아이들도 사랑했지만 내 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었어.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지. 철수와 미영이요? 우진이 물었어요. 너희 이복 동생들이야. 하지만 그 아이들도 커서는 각자 길을 갔어. 연락도 잘 안 하고 결국 엄마는 혼자가 됐지. 그래서 이 시골로 내려오신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너 생각이 더 많이 났거든. 혹시라도 너를 우연히 만날까 봐 기대도 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우진이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보육원에 남아있던 자료를 모두 찾아봤는데 연락처가 바뀌어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를 찾고 있었네. 말순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조미경 씨가 저를 여기로 보내주지 않았다면 평생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운명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우진아, 이제 엄마가 많이 늙었지? 말순이 자신의 주름진 손을 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 기억 속 어머니 그대로예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정말이니?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기억하던 그대로예요.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요. 말순은 우진을 꼭 안았어요. 우진아, 앞으로는 엄마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평생 모실게요. 새벽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마음은 한 번도 이렇게 평안한 적이 없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우진이 만들어준 미역국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구나.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우진도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어머니께 받지 못한 사랑을 이제라도 모두 받고 드리지 못한 효도도 모두 해드려야지. 말순이 병원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짜 모자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영숙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영숙이 떡을 들고 말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윤 씨, 제가 떡 좀 했는데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말순은 영숙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우진도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영숙은 우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우진의 너그러운 말에 영숙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윤 씨가 복이 많으셔서 이런 아들을 만나셨어요. 그날부터 영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말순과 우진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해주곤 했습니다. 한편 조미경도 마음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우진이 말순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했지만 우진의 진심을 확인한 후였거든요. 이모, 우진 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이모를 정성스럽게 돌봐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미경이 말순에게 말했어요. 그래, 내 아들이니까 당연히 좋지.
미경은 더 이상 말순의 집을 팔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수상하게 여겼던 사람들도 이제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였거든요. 참 신기한 일이야. 자기 엄마를 모르고 간병인으로 왔다가 알게 됐다니. 김 부인이 말했어요. 운명이지 뭐야. 하늘이 정해준 거야. 박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동네에서는 말순과 우진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늙어서 자식이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두들 알고 있었거든요. 우진은 이제 정식으로 간병인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아들로서 말순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의 혈당을 체크하고 운동도 함께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러 갈까요? 우진이 말순에게 제안했어요. 좋지. 우진아, 엄마도 오래 앉아만 있으니까 답답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 씨, 아들하고 산책하세요?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진도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자랑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말순에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배워서 어머니 드시고 싶은 음식 만들어 드릴게요. 뭐가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엄마가 어릴 때 먹던 콩나물국이 그리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 말순이 그리워하며 말했어요. 우진은 다음날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왔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요리법을 찾아보며 정성스럽게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맛보세요. 어떠세요? 우진이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말순은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진아, 이게 그 맛이야.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 말순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우진은 기뻐하며 더 많이 떠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우진은 말순이 그리워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배워서 만들어드렸어요. 된장찌개, 김치찜, 미역국, 어머니의 추억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말순이 우진에게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가 진짜 행복해. 이렇게 늙어서 아들하고 함께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 저도요. 어머니? 평생 꿈꿔왔던 일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우진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동네에서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인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죠?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운명이죠.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니까. 말순이 대답했어요.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지역 신문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어요. 기자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기자가 말했어요. 희망이라. 맞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말순이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감동받은 사람들까지. 어머니,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나 봐요. 우진이 편지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네. 말순은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우진이 정성스럽게 돌봐준 덕분에 혈당도 안정되고 재활운동으로 거동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모범적인 모자로 여겼어요. 특히 젊은 부모들에게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산교육장이 되었습니다. 우진 씨처럼 효도하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본받을 만해요. 동네 부인들이 감탄했어요. 우진은 이제 마을의 일원이 되었어요. 동네 일도 도와주고 어려운 이웃들도 챙겨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진을 좋아했어요. 그해 겨울,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우진이 작은 트리를 사와서 집에 장식했습니다. 어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우진이 말순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진아,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말순도 우진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열어보니 서로 비슷한 걸 준비했어요. 따뜻한 스웨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안아줬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말순이 생각했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우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말순과 우진이 다시 만난 지 1년이 흘렀어요. 마을에는 벚꽃이 만발했고 두 사람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시장에 가서 봄나물도 사고 산책도 해요. 우진이 말순에게 제안했어요. 말순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진아. 엄마도 오래간만에 시장 구경을 하고 싶었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어요. 말순의 걸음걸이는 1년 전보다 훨씬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윤 씨, 아들하고 장 보러 오셨어요? 아들이 정말 효자네요. 어디서도 보기 드문 효자예요. 말순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우진도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 냉이 어때요? 싱싱해 보이는데. 우진이 냉이를 골라주며 말했어요. 좋네. 냉이 된장국 끓여주면 맛있겠다. 말순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마치 평생을 함께 살아온 진짜 모자처럼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길에 우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찐빵 하나 사드릴까요? 예전에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엄마가 젊었을 때 자주 먹던 건데. 두 사람은 찐빵을 하나씩 사서 나눠 먹었어요. 따뜻한 찐빵을 먹으며 말순은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는 이런 것도 사 먹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들과 함께 먹으니까 꿀맛이야. 우진도 찐빵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가끔 나눠주던 찐빵. 그때는 어머니와 함께 먹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이 갑자기 멈춰 섰어요. 우진아, 잠깐 여기 앉자. 벤치에 앉은 말순은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우진아, 이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데 내가 나타나서 모든 걸 용서해주고 진짜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 우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말순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이제 많이 늙었잖아. 언젠가는 너보다 먼저 가게 될 텐데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진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랑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야죠. 그래도 그날이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걱정이야.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우진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추억이 있으니까 그걸로도 평생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이니? 말순이 물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시더라도 저는 계속 어머니의 아들로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나눠주면서요. 말순은 우진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자랐구나. 마음도 이렇게 넓어지고. 우진을 품에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우진이 냉이 된장국을 끓이는 동안 말순은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우진이 국을 저으며 말했어요. 가족 같다니. 우리는 진짜 가족이지. 말순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올여름에는 바다 구경도 가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하고 함께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식사 후 우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말순은 거실에서 앨범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우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제법 많이 모였거든요.
우진아, 이리 와봐. 말순이 우진을 불렀어요. 우진은 설거지를 마치고 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이걸 봐.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야. 말순이 앨범을 펼쳐 보였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우진이 간병인으로 왔던 날 찍은 사진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우진이 사진들을 보며 감회에 젖었어요. 그러게,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됐지. 말순은 앨범 맨 뒤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말순이 아기 우진을 안고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옆에 새로 찍은 우리 사진을 붙이자. 말순이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우진은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을 가져와서 옛날 사진 옆에 붙였어요.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순이 우진에게 말했어요. 우진아, 엄마는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고맙더라. 아들이라 불러주는 아이가 있다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지. 우진도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간병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가족으로서 말이에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혈연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마당에 나가 꽃을 심었어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며 우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 꽃들이 필 때쯤이면 우리도 더욱 행복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우진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니까. 말순이 흙을 다지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자네요. 저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죠. 혈연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진.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순과 우진을 모범 가족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마당에서 말순과 우진은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와 마침내 만난 진짜 가족.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